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가 올랐죠. 명확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지인데 최근에 한 2,000세대가 다 입주를 완료를 했어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매물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투썸 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썸 플레이스요. 네, 투썸 플레이스는 개인이 운영이 가능한 매장이에요? 당연하죠. 음, 전국적으로 이제 직영점도 상당수가 있고 그래도 훨씬 더 가맹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혹시 창업 조건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45평 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창업 비용이 약 3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투썸 플레이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음. 매장의 크기가 45평이 최소인 거예요? 최소 조건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30평대도 있고, 그보다 이제 훨씬 더 큰 매장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착석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커피를 먹고 이렇게 하는 브랜드들이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있겠죠. 그 다음이 투썸이나 할리스. 그러면 오늘은 투썸에 대해서 네. 말씀을 나눠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투썸 플레이스 양도 양수 시에 어떤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사례를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걸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가지고 오신 네. 자료의 매장이 이게 지금 하나이죠? 네. 하나의 하나이고, 매장이고, 이거 두 번째인 네. 거고, 네. 밑에가 보면 또 세 개 네. 이렇게 있어요. 음. 이거 하나씩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한 매장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자께서 권리금 4억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매장의 보증금이 1억 8천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5억 8천인데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은 가능하겠죠. 지역 오픈 가능한가요? 지역은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 네, 인천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다. 그렇죠. 좀 신도시 프라자 상가에 들어가 있는 매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저희가 부가세를 포함했을 때 1,144만 원이죠.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이제 관리비가 160만 원이고, 인건비가 지금 1,100만 원 지출이 되고 있어요. 옆에 내용을 보시면 지금 직원 3명에 아르바이트 6명 해서 완전한 이제 프로토 형태로 매장을 운영 중에 계시고요. 재료비는 제가 40% 정도를 잡았어요. 음.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메뉴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재료비는 달라집니다. 이 재료비에 대한 얘기도 다음에는 제가 대표님이랑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본사 로열티가 3%, 매출의 3%고요.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옆에 보시면 제가 변동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낮춰줘요. 매출이 높으면. 그래서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보조금으로 1.3%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지출 합계가 약 4,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매출은 5,500. 월 매출 기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권리금이 합리적이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수익률을 좀 봐야겠는데, 네. 지금 언뜻 보기에는 권리금 4억, 보증금 1억 8천, 총 비용 5억 8천에 네. 순이익이 660만 원. 음. 이거 한번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수익률 계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순이익이 660만 원이에요. 12달을 하면 7,920만 원이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 총 비용 5억 8천만 원이니까, 5억 8천만 원은, 연간 수익률은 13%. 네. 수익률로만 본다면 투자금 대비 음흠. 잘 모르긴 하겠어요. 애매하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 대표님은 애매하다라고 했어요. 23년도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오른쪽으로. 네, 23년도. 네. 똑같은 조건인데 매출이 6,500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매출이 조금 늘었네요. 네. 매출이 늘고 순이익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22년도에는
660만 원이 순이익이었는데 네. 23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죠. 1,200만 원이고요. 하고 똑같이 5억 8천만 원으로 봤을 때 수익률은 한 2배 정도 연간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24%. 음.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매력적입니까? 5억 8천만 원 투자해서 월 순이익이 1,200만 원 나오고 음. 그리고 연간 수익률이 24%이다. 네. 사실 여전히 음. 뭐 은행 이자라든지 네. 이런 주식 투자라든지 음. 펀드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높은 편이긴 해요. 네. 수익률이. 예. 네.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가 올랐죠. 명확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18,000세대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지인데 최근에 한 2,000세대가 다 입주를 완료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매출이 월 1,000만 원 정도가 가만히 있는 그 상태에서도 올라버린 거죠. 잠시만요. 네. 지금 18,000 가구가 있다고요? 아파트 기준으로. 그런데 이 18,000 가구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큰 신도시 그렇죠. 수준인데 네. 여기에 커피숍이 하나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상권 내에는 스타벅스도 있겠죠. 네. 스타벅스가 한 300평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60평 전후다. 그 수요를 다 감당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투썸 플레이스에서 어느 게 더 낫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컨셉이 명확한 투썸 같은 경우에 디저트로 인식이 잘 잡혀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뭐 샐러드라든지 어떤 샌드위치류는 또 괜찮은데 디저트가 강세지는 않잖아요. 스타벅스는 아무래도 음료 쪽, 투썸 플레이스는 음료랑 베이커리 쪽. 요게 포지셔닝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 그 18,000세대를 감당할 수는 없겠죠. 근데 분명히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환경적으로 훨씬 더 나아졌다. 그래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매출을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게 5월이 지금 7천만 원 정도. 크게 네. 5월이 7천만 원이에요. 네. 매출이 확실히 좀 많이 뛰었네요. 그쵸. 많이 뛰었죠. 평균으로만 봤을 때도 1,000만 원인데 월별로 비교를 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름 성수기 들어가면서도 매출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투썸은 또 재밌는 게 겨울철 매출도 괜찮아요. 특히나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8천에서 9천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 투썸 무난하게. 플레이스 케이크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전쟁입니다, 진짜. 줄 서서 갖고 가야 돼요. 23년 5월에 매출이 네. 딱 7천만 원 떨어지는 거는 그냥 어림잡아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맞아요? 이 자료를 받았을 때가 아직 5월 마감이 안 됐을 때라서 네. 예상 매출이 7천만 원 가까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거군요. 그 당시 때라서 아마 이거보다 좀 더 넘을 겁니다, 매출은. 정말 이게 매출이 월 평균 한 1,000만 원 뛰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낮은 권리금의 투썸도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도 준비를 했거든요. 낮은 권리금의 투썸 혹시 네. 밑에 있는 자료인 건가요? 맞습니다.